저는 은호라고 합니다. 올해 42. 동네에서 자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죠. 식당이라고 하기엔 낡았고 분식집이라고 하기엔 메뉴가 단출한 그런 허름한 곳입니다. 그래도 이 가게는 제 전부였습니다. 힘든 시절도 함께했고 기쁜 날도 함께했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조용한 가게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두 아이가 젖은 옷을 입고 제 가게 문을 열던 그날 밤이었죠. 그날은 겨울비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손님도 없고 하루 매출도 시원치 않았죠. 마감을 하려고 불을 하나둘씩 끄려던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형제 같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약한 아이를 지키려는 형과 형 뒤에 꼭 숨어있는 어린 동생 같은 모습이었죠. 둘은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엔 작은 웅덩이까지 생기더군요. 너희 둘이 온 거니? 형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두려움과 긴장이 서려 있었죠. 뭐 먹을래? 형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라면 하나요. 하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둘이 배고파 보이는데 하나만? 저는 일부러 밝은 척 말했죠. 그래? 근데 오늘 이벤트 하는 날이야. 라면 하나 시키면 하나는 사장님 서비스. 형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둘이 따뜻하게 먹어. 라면 두 그릇을 끓이는 동안 저는 계속 두 아이를 힐끔힐끔 보게 되더군요. 작은 아이는 의자 끝에 앉아 발을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떨림인지 추움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나가고 둘은 정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아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뜬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울어버렸습니다. 아마 너무 따뜻해서 혹은 너무 배고파서 눈물이 난 게 아닐까요? 형아는 동생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보지도 못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더군요. 라면을 다 먹은 뒤에도 아이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죠. 너희 집이 멀어? 두 아이 모두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형아가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안 깼어요. 깼다니? 무슨 말이야? 어젯밤부터 술이요. 깨면 자꾸 화내고 물건도 던지고 저희 보면 짜증내요. 작은 아이는 그 말이 무섭다는 듯 형아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 떨리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무서워 집 밖으로 나온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게 뒷방에서 자고 갈래? 형아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가요? 그래. 여기 따뜻하고 안전해. 밖에서 떨 필요 없어. 작은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따뜻한 우유와 식빵을 내줬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먹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던지 그때 갑자기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 우리 애들 혹시 거기 있어요?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밤새 아이들을 찾느라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깨 있었고 목소리엔 겁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술 냄새도 없었고 시간에 쫓겨나온 듯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아이들이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숨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다시 할게요. 정말 다시 해볼게요. 이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더군요.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은 정말 진심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 제 가게로 왔습니다. 형아는 숙제를 하고 동생은 김밥을 말고 남는 자투리로 저랑 작은 장난을 치며 웃곤 했죠. 그리고 엄마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새벽엔 청소 일을, 오후엔 마트 계산 일을 하며 하루 2가지 일을 했죠. 저는 매일 그 가족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웃음이 생겼고 대화가 생겼고 집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형아, 이름은 지훈. 그 아이는 점점 듬직해졌고 어느새 제 가게에서 배달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있었죠. 세월은 참 빠르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자기 꿈도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학과 발표를 위해 저 가게 앞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동생이 그걸 보고 환하게 웃던 날, 그 모습을 보며 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살아났다. 진짜로.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셔츠를 입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말했습니다. 지훈이냐?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군대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그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엄마랑 저녁도 같이 먹고 동생은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첫 월급 일부예요. 사장님이 꿈꾸던 아이들 장학금. 그거 시작해보세요. 저 같은 아이들 아직도 많잖아요. 저는 봉투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지훈아,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더 바랄 게 없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사장님이 준 라면 2그릇. 그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그만 턱하고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라면 2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한 아이의 마음을 녹였고 한 가정의 상처를 녹였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삶마저 다시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언제나 따뜻함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가게에서 작은 온기를 한 그릇씩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